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으세요? 혼자 계시면 심심하지 않으세요? 그 말에 당신은 그냥 웃으셨을지 모릅니다. 괜찮아. 이제 익숙하지 뭐. 하지만 그 말 속엔 한 줄기 쓸쓸함이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참고, 외로움을 숨기고, 외로움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은퇴 후 일터에서 물러난 자리, 아이들이 다 커서 떠나버린 집,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는 시간 속에서 외로움은 아주 천천히 조용하게 스며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외로움은 결코 이상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병도 아니고 나약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감정입니다. 그만큼 내가 사람을 원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박수님 어르신, 73세, 퇴직 후 남편과 단둘이 조용히 지내시다가 갑작스레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애들도 자주 연락하고 동네 사람들도 인사하니까 그렇게 지냈던 시간이 어느새 2년,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보낸 날이 점점 늘어나더니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소리 내어 말한 기억이 없는 날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자신이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다고 해요. 아무도 듣지 않는데 왜 자꾸 혼잣말을 하지? 그 질문에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박 어르신이 하신 첫 번째 변화는 외로움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나 외롭다. 이 말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하고 나니 참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 그건 바로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누구나 외롭습니다. 그 감정을 애써 누르거나 덮으면 그 외로움은 우울이라는 이름으로 깊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래, 나는 지금 외롭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는 순간 그 감정은 나를 아프게 하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우는 감정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외로움을 숨기지 않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우울증 위험이 40 낮아진다고 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위로받는다고요. 외로움을 마주하는 간단한 실천, 오늘부터 단 5분, 하루 중 조용한 시간에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오늘도 나는 조금 외롭다. 하지만 이 감정도 나의 일부다. 이 외로움은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나의 신호다. 이 짧은 문장을 아침에 눈 뜨고 나서 혹은 밤에 자기 전 조용히 마음으로 읊어보세요. 놀랍게도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당신의 감정을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댓글이 달릴 수 있습니다. 저도 아무도 없는 집에서 자주 중얼거려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울컥했어요. 저는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오늘부터는 그게 바로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프랑스의 한 연구에서 하루 1회 자신과 감정을 대화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노년기에 인지 기능이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외로움을 말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자극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외로움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위로와 회복이 시작된다. 스스로에게 외로움을 말로 표현하자. 하루 한 번 내 감정에게 말을 걸어주자. 다음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루 10분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연습.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건 입을 여는 연습입니다.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고요한 눈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말로 꺼내기 시작하면 그 외로움은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일,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일,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고요? 하지만 은퇴하고 나서 말을 걸 기회가 줄어든다는 걸 겪어본 분들은 압니다. 마트 계산원에게 봉투 하나 주세요. 택배 기사님께 고생 많으십니다. 동네 주민에게 날이 좀 풀렸네요. 이 짧은 말이 하루의 유일한 대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당신의 뇌를 깨우고 마음을 덜 외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을 꺼낸다는 건 세상과 연결되고 있다는 표식입니다. 혼잣말이라도 좋습니다. 말을 하면 뇌는 연결되었다고 느낍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68세 김명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남편도 없고 애들도 다 출가하고 나니 말할 일이 없더라고요. 어느 날은 하루 종일 휴대폰 문자도 안 오고
문 앞에 신문만 덩그러니 있는 걸 보고 세상이 나를 잊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이후 김 어르신은 매일 아침 화분에 말을 걸기 시작하셨답니다. 잘 잤니? 너도 목마르지? 오늘은 해가 좋아서 내가 기분 좋겠네. 이게 별일인가 싶겠지만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하루를 여는 힘이 되었고 점점 목소리도 밝아졌다고 합니다. 3개월 뒤 김 어르신은 근처 복지관의 은빛 라디오 낭독 모임에 용기를 내어 참여하게 됐고 지금은 매주 2명에게 안부 전화를 하신다고 해요. 말은 습관이더라고요. 처음엔 낯설고 멋쩍지만 하다 보면 입이 열리고 마음도 열리게 돼요. 말하기는 뇌에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 실제로 서울대 노년심리학 연구팀에서는 하루 평균 5분 이상 말을 하는 노인과 말을 거의 하지 않는 노인의 뇌 기능을 비교한 결과 말을 자주 하는 노인의 전두엽 활동이 훨씬 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통이 아닙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해소하고 관계를 살리는 힘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을 거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혼잣말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날이 참 따뜻하네. 국이 잘 끓었네. 내가 오늘도 잘 일어났네. 이 짧은 문장을 소리내어 말하세요.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연습입니다. 둘째, 대상을 하나 정하세요. 지나가는 이웃, 단골 마트 직원, 버스 기사님, 아파트 경비원,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있는 오랜 친구, 매일 한 명에게 딱 한 문장이라도 말을 거는 겁니다. 날씨 많이 풀렸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시죠? 말을 건다는 건 상대방을 존재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도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셋째, 자신의 목소리를 매일 한번 녹음해 보세요. 노래든 일기든 한 줄 명언이든 좋습니다. 스마트폰 녹음기로 짧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괜찮아. 나는 나답게 잘 살고 있다. 이건 매우 강력한 자기확신 도구입니다. 이런 습관이 외로움을 어떻게 바꿀까요? 외로움은 사람이 그리운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순간 내 마음은 타인을 향해 문을 엽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을 거는 그 순간 이미 외로움은 조금 줄어들고 삶은 한 뼘 가까워집니다. 기억하세요. 외로움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입을 여는 것입니다. 짧은 인사, 혼잣말, 안부 문자 한 통이 노년의 고요함에 따뜻한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하루 10분 말을 거는 연습만으로도 관계는 서서히 다시 연결됩니다. 이제 말은 건넸습니다. 그 다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건강하게 채우는 법입니다. 말을 건 후 남겨진 침묵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따라 외로움은 줄어들기도 하고 더 커지기도 합니다. 혼자라는 것이 외로운 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그 시간이 서늘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하루가 너무 길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TV만 틀어놔요. 말은 없지만 소리라도 들리게 하려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채워지지 않는 시간을 살고 있어요. 시간은 채워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시간 안에 내가 있어야 진짜 시간이 됩니다. 노년기에는 어느 순간부터 무엇을 할지보다 무엇을 하지 않게 되는지가 하루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보고 잠깐 누웠다가 그대로 몇 시간을 보내고 시간이 나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느낌이 들죠.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72세 최은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남편 보내고 나서 하루 종일 시간이 남았어요. 그런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녁이 됐고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는데 하루가 끝나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라디오에서 들은 한마디가 마음을 찔렀답니다. 하루에 한 가지만 정해두고 해보세요. 그게 오늘을 만든다. 그날부터 최 어르신은 매일 자신을 위한 한 가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던 된장국을 끓여볼까? 화분물을 줄까? 어제 읽다만 책을 2쪽이라도 더 읽자. 처음엔 그냥 시간 때우기처럼 보였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 하루에 나를 위한 이유가 생겼다고 느껴졌답니다. 오늘 뭐 하지? 라는 질문이 오늘 이걸 하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외로움을 이기는 시간 사용법 3가지. 너무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나만의 국 끓이기, 벽에 붙은 명언 읽기, 손편지 한 줄 쓰기.
예전에 찍은 사진 한 장 꺼내보기. 이건 나를 위한 시간이야 라고 마음속으로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외로움은 조금씩 밀려납니다. 예를 들어 식탁 옆 작은 의자에는 하루 일기 쓰는 자리, 창가 앞 의자에는 햇빛 보기 자리, 침대 옆 조명 아래는 책 읽는 자리.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텅 빈 공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 공간은 내가 살아가는 흔적이 됩니다. 외로움은 몸을 가만히 두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오전 9시 창문 열기, 오전 10시 스트레칭 3분, 오후 2시 집안 작은 정리, 오후 5시 창밖 보며 5분간 숨 고르기. 하루에 4번만이라도 정해진 움직임을 반복해 보세요. 몸이 기억하고 마음이 따라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루틴의 힘. 루틴은 뇌에 예측 가능성을 줍니다. 그 말은 곧 마음의 안정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하루 중 내가 스스로 만든 리듬이 있다면 뇌는 불안과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도 잘 살아가고 있다는 작은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당신이 가장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땐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나는 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나를 돌보는 기회로 씁니다. 이런 실천으로 바꿔보세요. 오늘 하루 나를 위한 작은 일 하나 정하기. 그 일을 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실천하기. 하루 4번. 정해진 리듬으로 몸 움직이기.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차 마시기. 같은 음악 듣기.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를 매일 10분만 들여다보기. 누구와도 말하지 않은 하루가 의미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하루는 훨씬 단단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새로운 인연을 시작할 수 있을지, 지금까지와 다른 낯선 곳에서 오는 인연의 법칙을 나눠보겠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이제 와서 무슨 새로운 친구를 사귀냐고요? 그냥 예전 친구들 생각하면서 지내요.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나가는 것도 귀찮아져요.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관계라는 단어에 등을 돌리게 됩니다. 낯선 사람 앞에선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자꾸 예전 친구들과의 추억만 떠오르니까요. 그런데요,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는 낯선 사람과 다시 연결되는 법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낯선 곳에 열어두는 법입니다. 강원도 속초에 사시는 71세 이인숙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60대 중반까지 20년 넘게 다니던 교회, 단골, 경로당, 늘 같은 사람들, 익숙한 자리가 너무 편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로당 친구 한 분이 갑자기 멀리 이사를 가고 교회 모임도 코로나 이후 중단되었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내가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장소에 속해 있었구나. 그때 이 어르신이 선택한 건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가보기였습니다. 도서관 시니어 글쓰기 교실, 문화센터의 요가 강좌, 동네 작은 공방의 꽃꽂이 수업, 낯선 장소, 낯선 사람, 낯선 공기. 처음엔 한마디 말도 못하고 돌아오는 날도 많았지만 2달쯤 지나자 이곳에서도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생겼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연은 언제나 낯선 곳에서 옵니다. 익숙한 사람과의 관계는 편안함은 주지만 변화는 주지 못합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익숙함 속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한 번쯤은 용기를 내어 나도 낯선 사람이 되어봐야 합니다. 노년의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3가지 장소, 평생교육센터, 문화원, 도서관, 구청 문화강좌. 이곳엔 나이와 상황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처음엔 말 없지만 같이 배우는 행위가 관계를 만듭니다.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 사람은 반복된 풍경 속에서 낯설음을 줄입니다. 사장님, 옆자리 손님과 짧은 인사부터 시작됩니다.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온라인 모임도 많습니다. 글쓰기, 산책 모임, 동네 봉사활동 등 관심사 중심의 모임에서 인연은 더 쉽게 이어집니다. 이런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한 달에 한 번. 가보지 않았던 동네 공간에 가보기. 버스 노선 하나 정해서 종점까지 타보고 내리기. 관심 있는 주제의 강의나 책 모임에 1회 참여 신청하기. 오늘 처음 보는 사람에게 눈 마주치며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중요한 건 나가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열어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내가 문을 잠가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인싸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외로움은 새로운 인연을 통해 가장 빠르게 줄어듭니다. 새로운 인연은 익숙한 자리보다 낯선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그 관계는 거창한 만남이 아닌 작은 인사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소개하지 않아도 서로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연결됩니다. 혼자였던 시간에 말이 생기고 낯선 자리에서 웃음이 생기면 그건 당신이 삶을 다시 여는 시간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관계를 유지하는 힘, 나를 돌보는 습관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외로움을 덜어내는 가장 꾸준한 방법은 바로 나를 건강하게 돌보는 힘이니까요. 나를 돌보는 습관이 결국 사람을 부릅니다. 외로움을 줄이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말을 나누고 공간을 바꾸는 모든 것의 중심에는 언제나 나 자신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나를 돌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제 와서 뭘 더 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바로 그 말이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잘 가꾸어진 사람 곁에 머뭅니다. 그 말은 자기를 잘 돌보는 사람에게 사람이 모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75세 이철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은퇴 후 몇 년 동안 그저 시간만 흘려보냈다고 말합니다. 딱히 할 일도 없고 별일도 없고 그냥 밥 먹고 자고 TV 보고 그렇게 지낸 시간이 4년. 몸도 무거워지고 표정도 점점 어두워졌죠. 그런데 어느 날 오래된 친구가 전화를 끊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 요즘은 형한테 전화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다. 형, 목소리에 기운이 없잖아. 뭐라도 좀 해봐. 그 말이 꽤 크게 마음에 박혔다고 해요. 그날 이후 이 어르신이 한 첫 번째 실천은 머리를 단정히 빗는 것이었습니다. 별거 아닌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머리도 감고 옷도 꺼내 입고 면도도 하고 그렇게 거울 속 내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2달 후 그는 복지관 장기 동호회에 등록했고 이젠 그 사람 웃음이 참 좋다는 말을 듣는 동네 인기인이 됐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작은 습관 5가지, 하루를 내 힘으로 시작했다는 작은 자부심, 뇌는 질서와 완성의 안정감을 느낍니다. 색이 감정에 주는 영향은 강력합니다. 밝은 색 옷은 외부와 소통하고자 하는 신호입니다. 컵 하나, 반찬 하나라도 정성 들이면 나는 내가 돌볼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음악은 기억을 소환하고 감정을 맑게 만듭니다. 이 노래 좋아했었지라는 기억은 삶의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오늘 기분은 생각보다 괜찮았다. 오후 햇살이 참 고맙게 느껴졌다. 이 한 문장이 나는 살아있다는 확신이 됩니다. 자기 돌봄이 관계로 이어지는 이유. 사람은 에너지 있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 에너지는 밝은 목소리, 단정한 옷차림, 따뜻한 말 한마디, 정돈된 손끝에서 나옵니다. 누구나 느낍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를 아끼는구나.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는 건 더 자연스럽고 덜 부담스럽습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사람에게 생기는 3가지 변화, 자신감이 생깁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인사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단정하면 말도 부드럽고 여유가 생깁니다. 사람을 받아들이는 폭이 넓어집니다. 스스로를 챙긴다는 건 내 마음을 관리한다는 뜻이니까요. 이렇게 실천해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불 정리 물 한 잔 마시기. 매주 한 번. 거울 보며 웃는 연습 10초. 매일 한 번. 나는 오늘도 괜찮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기. 외출 전 옷차림에 오늘 나를 대접한다는 마음 담기. 내가 좋아했던 시 한 줄을 써서 식탁에 붙여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나를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과 연결될 때 그 관계는 더 깊고 오래 갑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외로움을 이기는 5가지 방법을 일상 루틴으로 정리해 삶 속에 심는 법을 나눠보겠습니다. 작은 루틴이 외로움을 이깁니다. 외로움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큰 결심이나 큰 변화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외로움은 아주 작은 반복으로 조금씩 천천히 줄어듭니다. 그 반복이 바로 루틴입니다. 부산에 사는 76세 김말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그게 싫어졌지. 뭐예요? 일어날 이유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이불 속에 누워 있었어요. 그렇게 6개월쯤 흘렀을 때 몸은 더 무거워졌고 마음도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TV에서 들은 한마디가 마음을 찔렀다고 해요. 내일 아침에 할 일이 정해져 있으면 오늘이 덜 외롭다. 그날 밤 김 어르신은 자신을 위해 작은 계획 하나를 써봤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기, 물 한 잔 마시기, 베란다, 화분에 물 주기, 노래 한 곡 듣기, 다 쓴 약 확인하고 준비하기.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었고 이제는 그 루틴을 지키는 일이 하루 중 가장 든든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없지만 내가 나를 기다리니까 괜찮아요. 외로움을 이기는 건 화려한 인생이 아닙니다. 지켜지는 하루입니다. 외롭지 않게 살기 위한 6가지 루틴 제안. 기상 후 물 한 잔, 창문 열고 3분 숨쉬기, 라디오나 음악 틀기, 거울 앞에 서서 미소 한번 짓기, 나는 오늘도 괜찮다는 자기 메시지를 몸에 새깁니다. 손글씨로 짧은 글쓰기, 예전 사진 한 장 꺼내보기, 좋아하는 시 한 편 읽기, 식사 전 기도나 감사 인사, 마음의 중심을 하루 중 한 번은 내 쪽으로 돌려주세요.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 닦기, 오늘 좋았던 일 한 가지 생각하기, 침대 옆 메모지에 내일 하고 싶은 일 한 줄 쓰기, 외로움이 틈타기 쉬운 밤을 나를 돌보는 시간으로 바꿉니다. 루틴을 만들 때 중요한 3가지 원칙, 무리하지 말기, 작게, 아주 작게 시작하세요. 기록하기, 달력에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성취감이 생깁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나만의 리듬 만들기, 루틴은 남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살아있다고 말해주는 방식입니다. 루틴이 주는 효과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루가 불안하지 않고 예측 가능합니다. 반복된 행동이 자존감을 회복시켜줍니다. 혼자 있어도 덜 허전하고 덜 막막해집니다. 작은 성취가 삶을 단단하게 붙잡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만들어가는 습관, 바로 그 루틴이 외로움을 밀어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텅 빈 하루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을 돌보고 삶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외로움은 이제 당신 곁에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6가지 루틴 요약. 아침 30분 루틴 만들기, 낮 시간 나만을 위한 10분 활동 정하기, 저녁 전 감사 한 줄 쓰기, 오늘 하루 정리하며 내일 계획 한 줄 세우기, 매일 같은 시간에 걷거나 몸 움직이기,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콘텐츠 하나 정해서 매일 듣기. 여기까지가 외로움을 이기는 6단계 여정입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말을 꺼내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가꾸고 낯선 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나를 돌보는 습관을 들이고 그 모든 것을 작은 루틴으로 정착시키는 일. 이제 외로움은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삶을 지키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